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부산 뉴스입니다. 폭염이 길어지면서 부산 시민들의 식수원 낙동강이 유례없는 녹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부산시와 환경부가 녹조 제거에 나서고 있지만 실태 조사도 부실하고 대책도 미흡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희슬 기자입니다. 낙동강 하류 메리 취수장 일대입니다. 거대한 녹조띠가 강물을 뒤덮었고 심한 악취까지 풍깁니다. 취수구 주변 강물을 떠보니 녹조 알갱이가 가득합니다. 지난 26일 취재진이 의뢰한 검사 결과 유해 남조류수가 밀리리터당 26만 개 검출돼 일주일 전 환경부 검사보다 2배 이상 늘었습니다. 사상 최악이라는 폭염의 기세 속에 낙동강 유해 남조류 개체수는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는 조류 제거선을 투입해 정수 작업을 벌이고 있지만 녹조는 계속 확산하고 있습니다. 당장 먹는 물 관리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분말 아센탄 투입, 그리고 여가지별 역세축 주기를 단축하는 등 모든 정수 공정을 지금 운영을 강화하면서 안전한 수돗물 공급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환경단체는 취수구 주변이 아닌 강 한가운데서 물을 떠 조사하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 조류 제거 선박만으로 녹조 제거는 불가능하다며 수문을 개방해 유속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도 내놨습니다. 이 넓은 낙동강을 조류 제거선이 감당할 수도 없는 노릇이고요. 언론이라든지 잠깐 너무 심할 때 잠깐 띄우는 정도밖에 안 돼서 눈 가리고 아웅 형식밖에 안 됩니다. 현재 낙동강 일대에는 조류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 중입니다. 여기에 고수온과 느린 유속이 유지되고 있어 녹조 현상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이희슬입니다. 이번 폭염에 백화점은 특수를 톡톡히 누렸지만 전통시장은 울상입니다. 더위도 더위지만 농산물 물가까지 폭등하면서 매출이 반 이상 떨어졌다고 합니다. 강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통시장이 가장 붐비는 오후지만 한산하기만 합니다. 지붕을 설치해 햇빛도 맞고 냉방장치도 설치했지만 이번 폭염에는 역부족입니다. 물건은 저렴하고 아주 물건은 좋은데 무척 덥고요, 오면. 그래서 이용하는데 좀 불편함은 있어요. 전통시장의 주요 품목인 채소나 생선은 쉽게 상해 상인들의 애를 태웁니다. 더우니까 힘들지. 사람들이 안 나와, 더우니까. 재래시장은 덥다니까. 백화점으로 다 가버리고 다 썩는다 했니까 좀 간수를 못 오면. 여기에 폭염과 경작지 감소 등으로 농산물 가격이 치솟았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집계를 보면 배추는 전달 대비 40%가량 올랐고 고추와 당근도 줄줄이 오름세입니다. 2배 이상 오른 시금치는 아예 시장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배추가 한 포기에 3,000원 사고에 2개 5,000원 파는데 지금 손님들이 말도 못합니다. 지금 너무 비쌌어요. 예. 시금치는요? 시금치는 손도 못 대고 지금요. 8월 피서철이 최대 성수기인 화로 판매 시장도 울상입니다. 8월에는 저희가 성수기인데 날이 너무 더워서 사람들이 많이 안 나와서 장사가 좀 안 됐습니다. 다음 주부터 추석 장보기가 본격 시작될 것으로 보이지만 9월 말까지 늦더위가 예고된 데다 농산물 물가 잡기도 만만찮아 상인들은 추석 대목은 옛말이 될까 걱정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강지아입니다. 인구 감소와 수도권으로의 인재 유출 등 지역 대학이 처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글로컬 대학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첫 대였던 지난해 부산에서는 부산대 부산교대 연합이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글로컬 대학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대학 간 연합은 물론 지역과 함께 성장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펼칠 예정입니다. 장성길 기자입니다. 특화 중심 캠퍼스, 2기 글로컬 대학에 선정된 동아대 동서대 연합이 내세우는 특징 중 하나입니다. 기존 5개 캠퍼스를 미래산업과 문화, 첨단 영상 등으로 특화해 교육과 연구를 진행하고 수소에너지, 전력 반도체 등의 현장 캠퍼스를 통해 학생 실습을 할 계획입니다. 두 대학은 통합 산업협력단을 구축해 지속 가능한 수익형 모델을 만드는 등 지역사회 발전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부산시, 기업, 대학 등이 잘 협력하여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청년들이 다시 오는 도시, 젊은 도시 부산을 만드는 데 힘을 보태겠습니다. 앞으로 두 대학은 주요 부처 기능을 통합 운영하며
모든 인프라도 공유합니다. 또 연합대학의 중요 의사결정은 대학 총장과 부산시장, 산업계 대표 등이 참여하는 연합대학위원회를 통해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지역에 있는 그 산업체하고 같이 연결을 해서 이 지역이 필요한 인재가 뭔지를 같이 생각하는, 그래서 같이 해나가는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글로컬 대학에 선정되면 5년간 1,000억 원의 예산을 비롯해 각종 규제 혁신 우선 적용 등 혜택을 받습니다. 글로컬 대학 총 30곳 중 올해까지 20곳이 선정됐고 내년과 내후년 각각 5곳이 추가로 지정됩니다. 20개의 글로컬 대학은 대학 내외의 벽을 허무는 과감한 혁신을 통해 타 대학과 지역이 벤치마킹할 수 있는 다채로운 혁신 모델을 만들어낼 것입니다. 한편 글로컬 대학으로 예비 지정됐다 본 지정에서 탈락한 동명대 신라대 연합은 3년 차인 내년 한 차례 더 예비 지정 지위를 인정받을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장성길입니다. 가덕신공항의 접근 교통망 구축을 위한 전담팀이 구성돼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국토교통부 가덕도신공항 건립추진단과 부산시, 한국철도공사 등으로 꾸려진 전담팀은 사업 시행자별로 추진하고 있는 도로와 철도 건설 사업 현황을 공유하고 효율적인 사업 추진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현재 가덕신공항 일대 9km 구간의 접근 도로와 가덕대교 고가도로 건설 등이 추진되는 가운데 전담팀은 설계와 시공 과정에서 조기 완공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사업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부산 세관이 폐구리 수만 톤을 중국 등으로 밀수출한 업체를 무더기로 적발했습니다. 이들은 폐구리를 고철로 속여 수출하거나 저가로 신고해 세금을 탈루해 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최재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부산 세관 직원들이 밀수출 컨테이너를 적발하고 직접 확인 작업에 나섭니다. 이 화물은 고철로 중국에 수출한다고 신고했지만 컨테이너에는 폐구리가 가득 실려 있습니다. 부산 세관이 이번에 적발한 폐구리 밀수출 규모는 6만 8천 톤, 5,500억 원 상당입니다. 밀수출업자들은 1kg당 7달러 하는 폐구리를 1달러로 낮춰 저가 신고하거나 싼 고철로 위장해 수출했습니다. 정보 분석을 통해서 수사를 한 결과 998억 원 상당의 밀수출이 발생한 것과 3,700억 상당의 가격 조작을 해서 저가로 해외 수출한 사항이 적발된 사건입니다. 밀수출업자들은 이처럼 수출액을 낮춰 소득세 등을 탈루하고 차액 대금은 코인 등 가상자산으로 거래해 숨겼습니다. 폐구리는 국내에서도 대부분 무자료로 거래돼 세금 탈루 목적으로 수요가 많은 중국 밀수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세관에 적발된 폐구리 밀수업체 8곳 가운데 3곳은 중국인이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부산 세관은 폐구리가 이처럼 밀수출 등을 통해 중국 등으로 대거 빠져나가면서 국내 원자재 시장까지 교란시키고 있다며 수사를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세관은 밀수출업체 8곳과 화물운송 주선업체 직원 등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입건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KBS 뉴스 최재훈입니다. 전국보건의료노동조합이 진료 정상화와 임금 인상 등을 요구하며 총파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부산에서는 큰 혼란이 없을 것이라고 보입니다. 부산에서는 부산의료원 한 곳이 쟁의행위 참가 사업장으로 부산보건의료노조는 노사협상이 결렬되더라도 내일 당장 파업에 돌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간호법 통과 등 관련 현안과 연계해 앞으로의 대응 일정을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부산고법 형사 2부는 부산역 화장실에서 마주친 여성을 폭행해 중태에 빠뜨린 50대 남성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징역 12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쓰러진 피해자를 여러 차례 폭행한 점 등으로 미뤄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판단된다며 항소 기각 이유를 밝혔습니다. 해당 남성은 지난해 10월 부산역 여자 화장실에 들어간 뒤 이에 항의하는 여성을 여러 차례 폭행해 중상을 입힌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부산지검 동부지청은 부산 중견건설사 사주 일가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수사 정보를 유출한 혐의로 경남 지역 한 경찰서장인 모 총경을 불구속 기소했습니다. 해당 총경은 부산에서 근무할 당시 수사 정보를 유출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부산경찰청 소속 경감급 경찰관은 오늘 부산지법 동부지원에서 열린 첫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습니다. 부산시 교육청이 교육희망 홍보대사로 부산지방법원 천종호 부장판사를 위촉했습니다. 교육청은 천 판사가 비행 청소년의 아버지로 불릴 만큼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 많은 애정을 쏟고 있는 데다 부산에서 학창 시절을 보내 지역 교육 환경에 대해 잘 파악하고 있다며 홍보대사 위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천 판사는 앞으로 강연과 캠페인 등을 통해 홍보대사 활동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박형준 시장이 일본 나라현 한일 친선 협회장과 만나 부산과 일본의 상호 교류를 약속했습니다. 부산을 찾은 다노세 료타로 나라현 친선 협회장은 동북아 번영을 위해 한일 협력은 필수적이라며 특히 문화 분야의 협력을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박 시장은 두 나라 모두 수도권 문제를 극복하는 공통의 과제를 안고 있다며 협력을 강화해 공동 번영하자고 답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달 1일까지 부산, 경남, 전남 3개의 시도가 주최하는 남해안컵 국제 요트 대회가 열립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요트 대회에는 7개 국가에서 350여 명의 선수단이 참가해 부산에서 여수, 통영에 걸쳐 요트 경기를 치릅니다. 대회 기간 각 시도에서는 장애인 요트 대회 등 시민 체험 부대 행사도 마련됩니다. 지금까지 부산에서 전해드렸습니다.